공시족 40만 시대 대한민국 최고 강사의 적중 강의를 만나보니까 공무원 시험 합격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노량진 특강! 안녕하세요. 오늘도 노량진 특강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요즘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호모 인턴스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이 회사 저 회사의 인턴으로 떠도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정규직이 되지 못한 채 인턴 경험만 굉장히 많이 장기간 쌓은 사람들을 부장 인턴이라고 또 칭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굉장히 부럽다, 배부른 소리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턴 경험을 쌓고 싶어도 이 인턴 채용에 마저 번번이 낙방하는 인턴 낭인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인턴 경험을 쌓고 싶어도 번번이 낙방할 때 그 마음이 참 어떨까요? 정말 반짝반짝 빛나야 할 우리 청춘들의 씁쓸한 현주소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노량진 특강 2명의 학생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두 분의 주변에도 사실 인턴 준비하는 사람 혹은 인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관계 학생 어때요? 네, 제 주변에 이제 선배들이나 이제 친구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인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규직 채용은 진짜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네. 물어봤더니 그냥 자기는 스펙 쌓는 용으로 그냥 인턴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추세가 좀 그런가 봐요. 그래요. 인턴을 해서 꼭 정규직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네. 정규직이 워낙 하늘의 별 따기니까 그냥 스펙으로, 네. 스펙의 하나로 인턴을 지원을 하고 있군요. 네. 그래요. 현 주소 같아요, 진짜 요즘 상황. 자, 재용 학생 어때요? 저는 주변에 인턴을 이제 막 시작한 친구들이 많은데 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일은 정규직처럼 하면서 돈은 또 최저임금으로 받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인턴 경력도 이제 보편화되는 만큼 그렇죠. 그에 대한 처우도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일은 똑같이 하는데 물론 경력에 따라서 조금 적게 받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너무 터무니없게 적게 받는 그런 처우는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해줬습니다. 자, 인사 담당자들이 요즘 가장 중요하게 보는 스펙 1위가요. 바로 인턴 경험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직무 적합성을 이 인턴 경험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인사 담당자들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펙이니만큼 인턴에 대한 처우도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처음으로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갖게 되는 첫인상도 씁쓸하지 않고 좀 아름답지 않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노량진 특강 오늘도 알찬 강의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공무원 회계학의 아이콘 김성수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자, 회계학 특강을 진행할 김성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사채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는 거에 대해 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는 그 이유는 이제 자금 조달의 목적이겠죠. 근데 이 사채 발행하는 것도 마찬가지 자금 조달의 목적입니다.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이제 주주한테 출자를 받는데 그러면 이제 주주들은 이제 회사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경영에 참여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반면에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투자하고요. 채권자들은 이자 목적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한 채권자들은 회사 경영에 뭐 왈가불가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또 기업에서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 재무상태표의 발행자 입장에서가 이제 우리 사채의 주인공이 됩니다. 회사는 이제 투자자한테 사채를 발행하고 현금을 투자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발행회사가 사채라고 부리는 거는 부채가 되고요. 향후에 이자 비용을 지급해야 되겠죠. 반면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채에 투자한 이유, 그 이자 목적이 되겠죠. 그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죠. 그래서 단기 목적이면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 뭐 장기 목적이면 매도 가능 금융자산, 만기 보유 목적, 만기 보유 금융자산 분리이고 이 사람들은 그리고 또한 향후에 우리가 이자 수익을 받을 권리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채권자들은 투자자들은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 힘이 별로 없어요.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근데 이들이 힘이 생길 때가 좀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최근에는 뭐 대우조선 이런 쪽으로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럴 때 채권자들이 힘이 갔죠. 즉 회사가 이렇게 파산하고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힘을 가질 때도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인 기업에서 채권자는 뭐 회사한테 힘을 발휘하진 않는다. 이 정도로 이해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사채에 대해서 이제 발행가액의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사채 이자율에 대한 관계인데요. 일단 용어를 정리하면 액면 이자율이라는 용어가 있죠. 그래서 액면 이자율은 회사가 발행하기로 약속한 이자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채 겉면에 써 있는 이자를 액면 이자율이라 그러고요. 일단 시장 이자율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시장 이자율은 실제 사채가 발행하는 시점에 시장에서 형성된 이자율을 말하죠. 일반적으로 두 이자율은 유사하거나 일치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사채를 발행하는 시점과 그러니까 이 사채권을 인쇄하는 시점과 사채를 실제 발행한 시점과의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사채 발행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액면 발행은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이 일치하는 그런 경우가 되고요. 할인 발행이라 하면은 시장에서 형성된 이자율인 실제 이자율인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반대로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크다면은 할증 발행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채 발행비란 용어가 나오는데요. 사채 발행비는 사채를 발행할 때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권면도 인쇄해야 되고,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주식과 마찬가지 이제 또 광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등기, 뭐 등록 이런 걸 함으로써 전문가 수수료 들어가고 이렇게 사채와 관련돼서 직접 관련된 지출을 사채 발행비라 그러고, 이 사채 발행비는 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이자율의 정리는 좀 이따 보고요. 일단은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의 할인 발행에 대한 모형인데요. X1년도 초에 사채를 액면 금액은 10만 원, 그리고 만기 3년, 그러니까 3년짜리의 사채를 발행한 거예요. 그리고 액면 이자율은 8%, 매년 말 지급하는 해사채를 발행하였다. 자, 여기 타임 테이블을 그려놨고요. 회사의 현금을 그려놨어요. 현금의 유출을. 그럴 때 액면 금액대로 현금이 유출되는 거를 우리가 주의해 줘야 돼요. 그래서 10만 원 만기 3년 후에 지급하고 매년 말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이 8%니까 10만 원의 8%에서 8천 원의 이자율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말에 8천 원씩 3번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에 해사채를 발행한 거죠. 그런데 사채 발행하는 X1년도 초에 시장 이자율이 10%가 되죠. 즉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의 차이가 생겨요. 이 둘이 일치한다면은 액면 발행이라 하는데 시장 이자율이 더 크니까 시장 이자율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웠을 때 미래 현금 흐름이 제시되어 있을 때 지금 현재는 X1년도 초가 되고요. 자, 어떻게 되냐? 사채를 이 현재 가치를 시킨다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미래의 현금 흐름이니까 바로 이 현재 가치 하는 거는 시장 이자율로 현재 가치 한다는 걸 여러분들 유념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래 현금 흐름은 사채에서는 액면 금액으로 나온 거고 이 1년 후에 8천 원, 2년 후에 8천 원, 3년 후에 8천 원과 그리고 10만 원을 시장 이자율이 10% 현재 가치 해야 되겠죠. 그 밑에 현가 계수를 제시해 놓은 겁니다. 당연히 이제 10% 3기 이제 연금 연가를 적용하겠죠. 이 8천 원은 겹치니까요. 8천 원 곱하기 2.5에서 2만 원의 현재 가치가 나오고 이자의 현재 가치는 그 다음에 10만 원은 3기 10% 현가를 적용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0만 원 현재 가치에서 자 7만 5천 원 나왔어요. 그래서 1년 후에 8천 원, 2년 후에 8천 원, 3년 후에 8천 원과 10만 원은 현재 가치하면 9만 5천 원이 발행가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만 5천 원이 이 미래 현금 흐름의 회사채의 공정 가치가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액면 이자율이 뭐냐면 지금 8%씩 제시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 이자율은 10%면 매년 10,000원씩 이자를 주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회사는 8천 원을 지급할 거고 다른 회사 10,000원 지급하면 우리 회사한테 투자할 회사가 당연히 없겠죠. 일반적 10% 이자를 제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를 10%를 현재 가치 하면은 바로 10% 투자한 회사와 일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 회사는 10% 주는 회사 10만 원 투자하면 매년 10%씩 이자를 주는데 우리는 9만 5천 원을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죠. 9만 5천 원. 그래서 9만 5천 원 투자하고 나중에 10만 원을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5천 원을 더 갚는 꼴이 되죠. 그 5천 원 더 갚는 게 바로 이자의 개념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자의 개념이 원금을 초과해서 갚는 부분이 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채의 핵심은 9만 5천 원을 우리가 투자를 받고 날 10만 원을 갚으니까 이 차입을 5천 원 더 갚는 부분, 이것도 이자다. 이게 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사채 발행에 대해서 우리가 분기 및 장부에 어떻게 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X1년 1월 1일, 즉 사채를 발행하는 시점에 현금을 받게 되겠죠. 9만 5천 원 현금이 증가해요. 이 현금의 증가 금액은 미래 현금 흐름을 시장이자율로 현재 가치한 발행가액만큼 현금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사채를 만기 액면 금액이 10만 원을 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10만 원을 갚아야 되니까요. 근데 이 10만 원과 9만 5천 원의 차이를 차별해 보시면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일명 사할차라 부르는데 사할차라고 우리가 표기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전 수업에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배운 적이 있는데 그거랑 같은 항목입니다. 근데 사채가 좀 중요하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 그래서 이 사채의 차감 항목이죠. 즉 재무상태표에는 10만 원 사채 갚아야 되는데 이미 사할차 마이너스 5천 원. 그래서 9만 5천 원이 이 사채의 현재의 장부 금액이다. 그러니까 지금 갚으면 9만 5천 원이다.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말 이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죠. 회계에서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이자를 인식하게 되는데요. 이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런데요. 이게 사채의 장부 금액 라인입니다. 그 3년에 10만 원, 3년 만에 10만 원이지만 점점 줄어서 현재 가치에서 9만 5천 원이었죠. X1년도 초에는요. 자, 그러니까 이제 9만 5천 원의 시장 이자율이 정해집니다. 10%만큼이 이자 비용이 계산되는 겁니다. 9만 5천 원을 우리가 빌렸고 10%니까 이자율이 9,500이 이자 비용이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8천 원의 현금을 갚는 거죠. 그래서 9,500원 올라갔다가 8,000원이 떨어지는 겁니다. 즉 그렇다면 얼마냐? 그 차입은 1,500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 1,500 올라가는 걸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라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X2년도에는 마찬가지로 96,500원의 10%가 됩니다. 그래서 9,650원이 이자 비용이 되고 마찬가지 현금 8,000원을 갚아서 1,650이 더 올라가는 거에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연도에는 98,150에 10% 올라갔다가 8,000원 떨어지면 10만 원에 맞춰지는데 실제로 해보면 이게 딱 맞진 않아요. 한 35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를 단수 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현재 가치한 금액이 현가를 적용할 때 좀 소수점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마지막 연도에 맞춰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채 할인 발행에 대해서 밑에가 상가표라고 말하는 거고요. 상가표로 그려서 푸는 방법도 있고 그림을 그려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해하기는 그림을 그려 푸는 방법이 좀 쉽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푸는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면은 그래서 매년 말 이자에 대한 분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 X1년도 말에는 이자 비용 9,500원 어떻게 나온 거예요? 바로 9만 5천 원에 10%에서 9,500의 이자 비용이 나온 거죠. 대변에 현금을 8,000원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8,000원만큼 현금이 감소하고요. 이 차입은 1,500이 저기 우리가 X1년도 초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5,000원 중에 일부인 1,500이 날아가 버리는 걸로 분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할차의 정체가 뭐냐면 사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채. 그러니까 부채니까 대변에 있는 거 보니까 부채가 증가하고 다음 그림을 보면 즉 9만 5천 원에서 1,500만큼 늘어나겠죠. 그래서 부채가 96,500이 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9,500만큼 이자가 발생했는데 8,000원 갚았어요. 그러면 1,500 안 갚았잖아요. 이건 지금 갚는 게 아니라 만기의 원금에 합쳐서 갚아버리니까 사할차라고 해서 사채를 가산해서 분기합니다. 즉 10만 원에서 5천 원이 있었는데 1,500 날라갔으니까 사할차가 차변 위치에 3,500이 있겠죠. 이항에서 대변에 마이너스 3,500. 그래서 사채가 96,500원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연도 마찬가지. 그 다음 연도는 X2년도 초가 되니까 96,500원에 10%가 이자 비용 됩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이 9,650이 나오고요. 현금을 8,000원 지급하고 이 차이 1,650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 부르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은 96,500원에 1,650이 더 올라가서 98150이라는 좌표가 만들어지겠죠. 마찬가지 10만 원에서 1,850 차감하면 98150이 나오고요. 마찬가지 이걸 한 번 더 하는 거죠. X3년도에. 그래서 이자 비용 9850,
현금 대변에 8,000원, 사할차 1,850 하면 사채는 10만 원에 맞춰지는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걸 유효이자율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학생들이 좀 이 내용을 복잡해서 처음에 들을 땐 좀 복잡하게 느끼는데 사채에는 약간 어느 정도의 인내심이 좀 필요해요. 개념을 이해하면 그다음에 여러분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현재 가치에서 95,000원이 나왔다. 이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라인을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사채 장부 금액선을 그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요. 이 라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그다음에 분계를 통해서 여러 번 연습을 하면은 사채 문제가 거의 형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좀 쉬워요. 처음에 들을 땐 좀 어려운데 반복된 내용이고 반복된 개념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크게 어려워할 부분은 아니라 생각이 들고요. 자, 다시 앞으로 잠깐 들어오시면 이번에는 사채 발행비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사채를 발행했어요. 그래서 95,000원의 숫자가 나왔죠. 즉 미래 현금 흐름을 시장 이자율 현재 가치래요. 그러면은 바로 사채 공정 가치가 나오는 건데요. 사채 발행비가 있으면 그를 차감한다 그랬죠. 예를 들어 95,000원인데 1,000원의 사채 발행비가 있다면 걔를 차감한 94,000원이 이제 순공정 가치라 말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순공정 가치가 마지막 계산되고요. 그와 미래 현금 일치시켜준 이자율이 유효 이자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은 처음 배우는 분한테는 거의 유사하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유효 이자율에 대한 개념이 뭐냐? 바로 사채 발행비가 고려된 이자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실무에서는 이렇게 처리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실무에 처리할 일은 없는데 자, 우리가 회사에서 사채를 발행하면 미래 현금 흐름이 제시되어 있고 걔를 시장 이자율로 현재 가치랍니다. 사채 발행비가 얼마 들지는 모르는 거죠. 상황에 따라 틀리니까. 사채 발행비가 들어가면 그만큼 차감을 시켜버리죠. 그 금액이 순공정 가치가 그와 미래 현금을 일치시켜준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그 이자율을 바로 유효 이자율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사채의 할증 발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증 발행이니까 이번에는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더 큰 겁니다. 아까랑 동일한 형태에서 액면 이자율은 12%가 됩니다.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은 액면 금액으로 제시되니까 만기 3년에 10만 원, 매년 12,000원의 현금흐름 갖고 있고요. 아까는 8,000원이었죠.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은 10%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미래 현금 흐름은 어떻게 10% 현재 가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마찬가지 3년 10% 연금 현재 가치에 이자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원금에는 3년 10% 현가 적용돼서 현재 가치한 공정가치 10만 5천 원이 됩니다. 사실 이런 얘기예요. 시장 이자 10%고요. 액면 이자율이 12%다. 그럼 우리 회사는 액면 12% 주기로 약속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 이자율 10%인데요. 이 2%를 더 준다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 이자율 차이가 좀 2% 정도 크게 나오는데요. 현실에서는 좀 그게 좀 힘들고요. 시장 이자율이 2% 정도가 차이가 났다면 주가로는 500포인트 정도 종합주가에서 이런 쇼크가 났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쇼크라면은 뭐 큰 쇼크일 거예요. 뭐 금융위기라든지 갑자기 IMF라는 이런 경우가 아니고선 실제 이 큰 차이는 안 나고요. 뭐 0.01, 뭐 0.05 이 정도로 뭐 차이가 난다 볼 수 있는데 시험에서 이 차이를 좀 크게 주는 편이고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줬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 12% 주니까 많은 투자자 우리한테 달려올 거라고요. 근데 시장 이자율 10%니까 우리도 10%에 맞춰주는 거죠. 회사가 만약에 이렇게 2%만큼 더 준다 그러면 회사 망할 수도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번에는 10% 현재 가치 하니까 우리가 10만 5천을 빌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원금 얼마 갚는다? 10만 원을 갚는다는 얘기죠. 10만 5천 원 빌리고 10만 원 갚는다. 그럼 우리가 5천 원 덜 갚죠? 그게 바로 이 2%의 차이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할증 발행이 됐을 때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증가하는 현금은 현재 가치한 공정가치 증가하니까 10만 5천 원이 되는 거고 대변에 사채는 항상 액면 금액 10만 원. 이 차이를 이번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처리합니다. 할인 발행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할증되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 그러고요. 줄여서 뭐 사증차라는 표현도 좀 쓰고요. 자, 그래서 표기는 사채 10만 원, 사증차 5천 원. 대변에 사채 10만 5천 원 표기 되는 거죠. 10만 5천 원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사실은. 자, 그럼 이런 형태의 라인이 형성되고요. 10만 5천 원이고 이자 계산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기초 장부금액 10만 5천 원에 시장 이자율 10%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1차 년도 이자 비용은 1,500원이 계산이 되는 거고요. 1,500원 올라갔다가 12,000원 떨어지는 겁니다. 12,000원 갚으니까.
그럼 1,500원 올라갔다 12,000 떨어지면 떨어지는 게 더 크죠. 1,500만큼. 그러니까 라인 자체가 1,500 감소하게 되는 거죠. 다시 앞으로 와 보시면은 자 여기 X년도의 초에 분기가 되는데 그러면 차변의 이자 비용 1,500원, 대변의 현금 12,000원. 그러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 1,50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사채가 10만 3,500원에 맞춰져 있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연도 마찬가지 10만 3,500원에 10% 계산하면 이자는 1,350원 계산되고요. 1,350 올라갔다가 12,000원 떨어지니까 1,650 더 떨어지는 거겠죠. 1,650 더 떨어지니까 101 850이 나오고요. 세채 3차년도도 101 850에 10% 계산되고 그리고 12,000원 떨어지는 꼴이 됩니다. 그럼 10만 원에 딱 맞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동일한 회계 처리를 반복해서 수행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기타 사항들을 보면은 유효이자율법에 대한 이 말로 이런 문제를 좀 물어보는데 우리가 아까 라인을 봤듯이 할인 발행의 라인을 좀 살펴보시면 이렇게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가는 형태가 됩니다. 왜냐면 10만 원이고 현재 가치는 좀 줄어들었겠죠, 이때. 그리고 점점 증가하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할인 발행의 모형이 되고요. 그러니까 사채 장부 금액이 점점 증가하고 이자 비용 역시 장부 금액에 비례하겠죠. 95,000원에 10%, 96,500원에 10%, 98,150에 10%. 현금은 동일하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 뭐냐? 바로 여기 기초와 기말의 이 증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차년도는 95,000원과 96,500원의 차입은 1,500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 다음 연도도 그 차입은 1,650이 증가분이라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고요. 점점 증가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 차이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고요. 할증 발행된 경우에는 우리가 라인이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현재 가치 시킨 이자율이 더 이번에는 작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이때 장부 금액은 점점 감소하고요. 이자 비용 역시 장부 금액 비례해서 가겠죠. 10만 5천 원에 10%, 103, 500에 1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장부 금액 감소, 이자 비용 감소, 현금은 12,000원 일정하고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이 뭐냐면 기초와 기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10만 5천원에서 10만 3,500원, 1,500 떨어졌고 두 번째는 1,650, 그 다음에는 1,850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폭이 더 증가하죠. 그래서 얘도 증가한다. 그러니까 나머지 라인을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세요. 할인 발행은 밑에 올라가는 라인이고 할증은 위에 떨어지는 라인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요 상각이익의 문제는 상각이익은 기초와 기말 낙폭으로 보시면 되고요. 얘는 항상 증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약 사채 상한 손익이란 건데 사채 상한 손익은 사채가 기중에 상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채 라인을 갖고 이제 21981501 때 사채가 이때 사채를 조기에 갚아버리는 거죠. 갚는 이유는 회사 입장에서는 뭐 만기까지 되어 있지만은 뭐 중간에 그런 뭐 요건이 있었겠죠. 중도 상환이 가능하다는 요건. 그럼 이때의 시장 이자율에 의해서 이 사채의 공정 가치로 갚아버리겠죠. 근데 이 장부 금액과 공정 가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장부 금액은 여기인데 공정 가치가 낮을 수 있고 더 높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또 회사에서는 또 유리한 게 좀 발행하기 위해서 시장 일에 바뀌다 보면은 중도 상환을 많이 하고 다시 재발행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좀 이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상환을 했다 그러면 이 98150 그리고 상환 금액은 문제에서 보통 제시하는데 98,000원이라면 둘의 차이 150이 사채 상환 손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채 상환 손익의 문제를 물어본다면은 바로 장부 금액만 잘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장부 금액에서 NFV라 표현한 게 상환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9급에서는 상환 금액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뭐 7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순공정 가치의 개념, 그러니까 상환 금액에서 경과이자가 있으면 걔를 차감한 걸로 기중상환이 있어서 그런 경우 나올 수도 있고요. 실제 좀 기출 문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015년 국가직 9급이고요. 자, 보니까 한국은 2013년 1월 1일 자금 조달을 위해 액면 10,000원 표시이자율 6%, 만기 3년 매년 말 이자 지급 조건의 사채를 발행하였다. 사채 발행단 시장이자율은 12%다. 표시이자율이 액면 이자율과 동일한 말이고요. 시장이자율이 더 크죠.
그러니까 할인 발행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더 큰 수로 나누면 더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요. 14년도 초에 사채 관련 이자 비용은 얼마일까요? 물어봤어요. 자, 그다음 밑에 있는 현가표를 이용해서 계산해 달라는 말이 있고요. 그러면 먼저 2013년도 1월 1일 발행가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3년 1월 1일 장부금액 계산하기 위해서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시키겠죠. 그래서 10,000원 현가계수 여기 보시면은 0.7 3기 현가를 써서의 12%. 그 다음에 6%짜리 필요가 없는 정보죠. 시장 이자의 12%를 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액면은 600원이 되겠죠. 10,000원이 6% 곱한 3기 연금 현재가 2.40을 적용해서 8,542 사채의 장부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에서 나왔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4년도에 이자 비용 구하려면 14년도 초에 장부 금액 알아야 돼요. 한번 삼각이 들어가죠. 그래 8540에다가 이자가 12%니까 1.12를 곱해서 가는 거죠. 근데 실제 공무원 계산에서는 8540에 12%를 곱해서 계산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600원을 빼서 8540과 더하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래서 98965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금액의 12%가 14년도 이자 비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사채 문제가 문제 패턴이 좀 유사하기 때문에 정리만 잘하면은 득점이 좀 쉽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숫자는 복잡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은 회사채 발행과 관련된 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기업에 입사하시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도전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취업준비생 1인당 평균 적어도 10편 이상의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하는데요. 합격할 거라는 기약이 없기 때문에 한 편 한 편 쓰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일까, 얼마나 마음고생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을 위한 정말 쓰디쓴 약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노량진 특강 내용 중에요. 다시 듣고 싶다, 놓친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또 유튜브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세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